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8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일당이 재벌이 될 것이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한 팀을 살 정도의 재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한 석 달째 접어드니까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재벌의 탄생입니다. 대장동 재벌의 탄생. 딱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했던 그 워딩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권 어중을 읽은 검찰의 방조 속에 7,800억 원에 달한다는 범죄 수익 대부분이 성남시 추적을 피해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을 힘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있었고 야당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활약으로 여론이 아주 반 이재명 반 민주당으로 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장동혁이 당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단계 사건이란 걸 끄집어 내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제명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타격력이 강한 선수를 빼버렸다 이겁니다. 결정적 순간에서 9회 말 만루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대장동 재벌을 만드는데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핍박함으로써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극좌와 극우는 한 통속이다. 극우를 때려야 극좌를 무너뜨리고 극좌, 극우를 양쪽으로 젖히고 정치의 중심, 국정의 중원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상식을 가진 국가 중심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 저 이야기인데 일단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권 관련 사건 앞에만 서면 흐물흐물해지는 이재명 검찰의 대장동 비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 대장동 일당의 2심 첫 재판에 나온 공판 검사의 자세가 그러하였다. 50여 분 재판 중 피고 측 변호인이 약 40분간 변론을 펼치며 김만배 씨 등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동결,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석 달 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되었으니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했다.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겠다는 뜻이었으나 공판검사의 대응은 시큰둥했다.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한 게 전부였다. 온갖 수단 동원하여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의견이 없다니 이게 검사로서 할 말인가? 사법 쿠데타와도 같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업자들의 주요 혐의에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 이재명 검찰이었다. 국민이 갈취당한 범죄 수익이라도 제대로 환수해야 할 텐데 남의 일인 양 딴전 피우고 있다. 도둑이 작물을 챙겨가도 눈 감고 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 검사의 공판 참여를 막았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긴 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에는 윤석열 검찰 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참여해 공판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2심 재판도 맡겠다고 신청했다. 사건 내용을 꿰뚫고 있는 수사검사가 공판을 담당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하고 또 다른 검사를 배치했다. 의견 없다는 공판검사 답변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한 대장동 일당은 이제 수익금 회수에 올인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계좌에 뭉칫돈을 쟁여놓고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작은 단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남욱 씨가 서울 역삼동 땅을 500억 원의 매물로 내놓은 것도 확인되었다. 자산을 현금화한 뒤 세탁해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었다. 일당은 대장동에서 번 돈을 다양한 형태로 분산해 은닉했다. 김만배 씨는 아내와 여동생 부부 등의 명의로 경기도 수원 땅,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 양천구 연립주택, 서대문구 단독주택, 포르쉐 자동차 등을 사들였다. 남욱, 정영학 씨도 채권이며 아파트 등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추적에 나선 성남 씨는 지금까지 1,100여억 원의 범죄 자산을 찾아내 가압류했다. 그러나 추적망을 벗어난 돈은 그 몇 배에 이른다. 윤석열 검찰이 2022년 4,449억 원이 흘러간 계좌들을 찾아냈으나 거의 다 인출되고 지금은 5억 원만 남았다. 4억 4천여억 원 뭉칫돈이 어디로가 정발한 것이다. 이 돈을 찾아내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 자금 추적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검찰에게 사라진 돈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는 희미해 보인다. 검찰이 손 놓은 사이 야당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가 민사 절차를 통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도와주지 않아 악전고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 빈 깡통이 됐다는 사실조차 성남시에 알려주지 않았다. 동결 처분한 자산 목록도 제공하지 않아 성남시가 6만 쪽에 달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뒤져 찾아내야 했다. 법원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데만 하루 1,000쪽씩 꼬박 2달이 걸렸다고 한다. 그 바람에 또 대장동 일당에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와 결탁하여 대장동 사업권을 불법적으로 따낸 뒤 얻어낸 부당이익은 7,886억 원에 달한다. 김만배 씨가 5,823억 원, 남욱 씨가 1,010억 원, 정영학 씨 등이 1,050억 원씩 챙겼다고 검찰은 계산했다. 대장동 일당조차 자기들끼리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으니 최소한 몇천억 단위로 해먹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지금까지 가압류한 범죄 자산은 1,135억 원 뿐이다. 자금 추적은 시간이 생명인데 수사권 없는 성남시가 일일이 법원 허가를 받아가며 확인해야 하니 더디기만 하다. 가압류한 자산도 성남시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대장동 1심 재판부조차 성남시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국가 개입을 통한 범죄 피해 회복을 주문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팔짱 끼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수익금 대부분이 일당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대장동 사업권은 법원에 의해 불법성이 인정된 범죄 이권이었다. 1심 판결은 대장동 사업이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런데 범인들은 폐가망신 대신 거액 자산가에 등극할 전망이다. 정권 의중을 읽은 검찰의 방조 속에 수천억대 대장동 재벌의 탄생이 눈앞 현실로 다가왔다. 세상이 미친 것 같다. 미친 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파고드는데 최고의 기량을 가진 한동훈을 제명한 장동혁 국힘당이 대장동 재벌을 만드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닙니다. 보수의 적입니다. 극우는 극좌와 형제지간입니다. 감사합니다.